네, 12월 14일 수요일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를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젯밤에 발표된 CPI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 3%대로 딱 떠서 출발하더니 네. 쭉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증시도 강보합권에서 그래도 1%대 상승을 보여주곤 있는데 이젠 좀 인플레이션 걱정을 좀 접어둬도 될지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미증시보다는 확실히 지금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수급이 바뀌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어저께 느닷없이 선물 시장에서 5천억을 매도를 하길래 야, 얘네들이 이거 CPI 미리 알고 선물을 갖다 때린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7.3이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7.3보다 더 낮은 7.1%를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관련된 이슈는 전방위적으로 제가 볼 때 이제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전월 대비해서도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고 코어 CPI도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낮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10월 달 CPI 지표 발표할 때 지난달이었죠. 10월 달 CPI 지표 발표를 할 때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작년 10월 이후부터 물가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고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0.1에서 0.2 정도 계속 좀 낮게 나올 거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7.3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었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이번에 이제 물가가 발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거의 한 5개월, 6개월 만에 하락폭으로 따지면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지금 빠진 거예요. 지난달에 7.7에서 7.1까지 빠졌으니까 0.6%포인트 이제 하락을 한 거거든요. 하락하는 속도도 이제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CBS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렸잖아요. 네. 주거비와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서비스 비용과 관련된 이슈. 지금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주거비라든지 서비스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물가의 하락폭은 이제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이제 임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감원을 다 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상 직원들을 이제 많이 좀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이 더 올라갈 이유가 없다. 이제 임금까지도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내년도에는 물가 하락폭이 더 좀 가팔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오늘 과연 연준 FMC 회의에서 또다시 만장일치 결정이 나올 거냐라는 게 저는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그래요? 봐요. 네. 지난달까지는 계속 이제 만장일치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는 만장일치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부 연준 위원들은 이렇게 물가가 이제 빠르게 하락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이제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거냐. 사실 이번에 이제 또 9월 이후에 처음으로 또 점도표가 공개가 되거든요.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FMC는 이제 점도표상 기준금리의 어떤 상단, 우리가 터미널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단이 어디까지이냐.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결정은 하는데 0.5%포인트 인상을 하겠죠.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느냐 아니냐가 저는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연준 위원들끼리 이제 좀 티격태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피봇의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됐고 오히려 신흥국 내에서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이제 이런 리포트를 내놨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도에 한 30% 정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그래요? 반도체 업황이 되게 좋은 소식이죠. 에이. 반도체 업황이 이제 상반기 중에 저점을 이제 찍을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이 회복될 거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이제 신흥국의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펀더멘털이 좋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제 내년에 좀 긍정적일 거다라는 이제 전망을 좀 했었는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한다라고 봐요. 이제는 12월 달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딱 하나 이제 남아있는 게 금투세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예요. 이거 오늘 내일 중에 저는 분명히 결론이 난다라고 보거든요. 대주주 요건을 30억으로 할지 50억으로 할지 어쨌든 10억보다 높일 거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요 이슈만 이제 해소가 좀 돼버리면 마지막 폐장일까지 별다른 이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안도랠리 다시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산타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국은 일정들이 이제 하나씩 지나가면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FOMC 이후에는 좀 증시 안도 랠리, 산타 랠리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그렇다면 FOMC 발표 이전에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네.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실까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내일 새벽에 이제 연준 FOMC에서 네. 빅스텝이 아니고 베이비 스텝을 할 25bp 요? 가능성. 네. 오. 25bp만 올리면 시장이 한 10% 급등할 것 같은데 뭐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서 어쨌든 지금 통화정책과 관련된 거는 불확실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만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은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시장 대응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한 줄 전략으로 줍줍의 기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줍줍.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방송 용어는 아니에요. 뭐 제가 조금 이제 방송 용어로 좀 유연하게 표현을 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국내 증시가 제법 좀 지루한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정말 지겨웠거든요. 시장을 쳐다보고 있는 게 정말 짜증스러울 정도로 좀 지루한 시장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됐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강력한 좀 순매수를 보이면서 가격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자율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는 주목하는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의 동향인데요. 연말까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면 저는 1265원에서 1270원까지도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연말에 이제 배당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국내 증시 특히 2주 동안에 이제 조금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업종별 이제 순환매를 통해서 외국인들은 이제 순매수가 들어올 시점이 됐다. 아무래도 기관들보다는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좀 주목하는 종목들 지수가 이제 올라갈 때 시장보다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줍줍의 기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점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순 매수하는지를 한번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종목 리뷰 시간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월 28일에 편입했던 펜 엔터테인먼트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장중에 한 10%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10%대로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났어요. 네. 좀 차익을 실현해 볼까요?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볼까요?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까지도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4,000원 초반 4,025원에 이제 11월 28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요때거든요. 이 당시로 이제 차트를 조금 돌려보면 요때도 콘텐츠 종목들이 꽤 올라왔는데 이거 추격 매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차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저점이었다는 얘기거든요. 박스권은 이제 상단이 딱 돌파가 되고 거래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무려 35% 정도 지금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이제 익절하시고 익절 라인을 5,000원 정도 딱 잡아놓고 5,000원이 안 깨지면 나머지 종목들은 좀 끌고 가는 나머지 물량은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제가 이제 펜엔터테인먼트 소개를 해드릴 때도 중국향 모멘텀이 있는 컨텐츠 종목이다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는 종목들도 대부분 다 중국 OTT에 뭐 방영이 되고 중국과 이제 한한령 해제가 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주로 움직인 거고 또 오늘 이제 아바타 2가 이제 개봉을 하잖아요. 영화나 이제 드라마와 관련된 이 K 컨텐츠와 관련된 열풍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후속조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특히 어저께 뭐 아바타 2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컨텐츠 종목들이 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물량들을 조금 이제 소화를 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로 뻗어나가는 종목이 있지만 눌림목을 만드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컨텐츠 종목들 좀 주목해야 된다. 제가 어저께 장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CPI 지표 발표되고 나서 이제 FOMC 회의 전후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 70%. 그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시장 대비해서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컨텐츠라든지 메타버스, 로봇 뭐 이런 종목들이라고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거든요. 연말까지 이 흐름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펜 엔터테인먼트는 뭐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도 좋지만 한 절반 정도는 한 5,000원 선을 익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홀딩해보자라는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할 종목은요. 12월 9일 얼마 안 됐어요. 4x4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편입 이후에 뚜렷한 뭐 움직임
얘기는 없는데 그래도 계속 가져가봐도 괜찮겠죠? 네. 4x4가 이제 매수 가격 대비 조금 눌러가지고 오늘 리뷰를 좀 해드릴 겸 아바타2와 관련된 이제 또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4x4 지금 진단을 좀 해드릴 텐데요. 이날 이제 제가 방송에서 소개한 날 여기저기 이제 방송에서 4x4가 여러 차례 좀 소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다음날 바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틀 정도 이제 조정받고 오늘 이제 다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아바타 관련된 종목들도 대부분 다 이제 VFX 관련된 종목들,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이 일단 21선 위에서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거래량을 이제 팍 줄이면서 주가는 이제 저점이 이제 회복되는 단계. 요런 걸 제가 이제 눌림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점을 뚫고 가는 패턴이 오늘 인크로스 같은 종목들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번 튀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이틀 정도 이제 더 눌렀다가 오늘 장중에 지금 12%가 넘게 인크로스가 이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이제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4x4 탄력이 되게 괜찮은 종목이고 우리가 이제 VFX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덱스터라든지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4x4도 좋은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x4는 목표가 16,000원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저희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줍줍 저가 매수의 네. 기회다라고 오늘 오후장 전략을 남겨주셨는데 그럴 만한 종목 일단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어제 제가 이제 선익시스템 1순위로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선익시스템 가장 먼저 좀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단의 종목 중에 11,100원 현재가로 코세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제 그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승승장구를 하다가 네. 거밍치라고 하는 이 애널리스트의 이제 한 분석 리포트 때문에 네. 주가가 다 와장창 좀 흘러내려 버렸거든요. 거밍치가 이제 주로 이제 애플이 어떤 제품들을 이제 출시하고 애플의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애널리스트가 애플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이제 MR 기기가 하반기로 이제 좀 출시가 좀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주 전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일제히 다 하락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지나치게 우려가 좀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양산을 올해 1월 달에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제 시제품이 이제 CES를 전후로 해가지고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제품이 공개가 되면 결국 이제 애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스토어 안에 애플의 이제 생태계가 이제 구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앱을 하나 이제 올리려고 해도 최적화 과정이 이제 필요한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양으로 이제 기기가 개발이 되고 그 기기 안에서 구동이 될 소프트웨어들은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 건지, 또 엔진은 어떤 걸 쓸 건지라는 게 이제 다 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공개하는 건 내년 이제 1분기쯤 공개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을 양산하는 건 아마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애플이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품을 이미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출시 시기에 대한 논란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실제로 이 코세스라는 종목은 뭐 증착 장비, 특히 이제 OLED 식각이라든지 레이저 장비의 이제 핵심적인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고, 아마 내년 1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 CES에서 삼성전자는 새로운 이제 AR 기기라든지 XR 기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특히나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의료용 이 VR 기기를 전파 등록을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이제 보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시각 장애인을 위해 이제 기술을 개발한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릴루미노 글래스 2가 아마도 내년 1분기 안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XR 디바이스를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니, 그다음에 이제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이제 애플,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다 이제 신제품을 CES 전후로 저는 공개를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OLED 이제 증착 장비라든지 마이크로 OLED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선익 시스템과 코세스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던 게 어저께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LCD 생산을
전면적으로 이제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가 들어간 상태인데 회사 쪽에서는 뭐 오피셜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몇 년 동안 이제 끌어온 이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LCD의 시대가 끝나고 OLED 시대로 이제 대전환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결국엔 OLED 디스플레이 이제 생산량과 OLED에 대한 이제 투자가 늘어나면 OLED 소재 관련된 종목들, OLED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오늘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들이 다른 IT 소부장 종목들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뉴스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이슈, XR 관련된 이제 기기와 관련된 하나 이제 수혜, 또 하나는 이제 OLED로 이제 전환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코세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 LED라든지 마이크로 LED 이제 리페어 장비를 올해부터 이제 삼성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5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CS를 앞두고 메타버스 모멘텀을 안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 코세스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모멘텀을 안고 있을까요? 테마가 지금 계속 순환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메타버스라든지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IT 소부장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 약간 좀 소외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제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네. 화장품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종목을 그냥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1,000원 현재가로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유통을 일원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이제 전문 기업이 바로 이제 청담 글로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내에 이제 융통 상품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이제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 어찌 보면 화장품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빠르게 바닥을 좀 치고 반등이 들어온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력으로 이제 그 이커머스 사이트 안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거의 대부분 화장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청담 글로벌을 화장품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알고 계시는데 화장품뿐만 아니라 영유아 제품, 그 다음에 건기식 이런 이제 카테고리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비가 아마 늘어날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리오프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확진자 숫자가 지금 막 폭증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딱히 지금 치료제도 없고 백신을 맞지도 않았고 이게 대책 없이 그냥 리오프닝을 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전체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리오프닝을 했는데 중국은 별개거든요. 차원이 지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화이자가 만들어낸 경구용 치료제를 긴급으로 이제 들여와가지고 중국 내에서 이제 배포를 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 국민들은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오기는 조금 또 꺼려진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업들이 더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뭐 의약품 사재기라든지 마스크 품귀 우리도 다 겪었던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시기를 한 3, 4개월 정도 겪고 나서 이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인 야외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년 봄쯤 되면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여행을 좀 다니거나 야외 활동이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제 종목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내년 1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이제 중국향 이제 매출이라든지 수혜가 실제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 내년 1분기쯤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청담 글로벌과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 랠리를 한번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단계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한 2주 가까이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시청자분들이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가 11,000원에 편입을 해놨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이 상장되고 나서 이제 최고가가 16,500원까지 이제 갔었기 때문에 뭐 13,000원 정도까지를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9,500원
9,500원 정도. 만약에 이게 이제 여전히 또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상장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여전히 오버행에 대한 이제 이슈도 좀 있고 고평가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21선 라인을 그냥 기계적인 여러분들이 손절 가격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신규 상장된 종목은 21선 깨지면 그냥 바로 이제 이탈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손절을 해버리는 게 손실이 이제 더 커지는 이제 리스크를 좀 미연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딱 21선 받쳐놓고 9,500원짜리를 손절 가격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오히려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청담 글로벌을 편입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5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샷 원킬 종목 2가지 오후장에서 눈여겨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세요.